암 환자분들한테 하는 강의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환자분들한테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주면 또 잘 웃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처절할 정도로 잘 웃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웃어서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웃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지금도 마더스 병원이라는 그 유방암 병원에 제가 7년 8년을 갔다가 강의를 매주 가서 하고 있어요. 어제도 했지만 근데 그런 유방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일부러 강의를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세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을 살려내는 게 웃음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하나 먹어도 진짜 내 마음이 즐거웠을 때 먹는 약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먹는 약은 약의 효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는 강의가 제일 기억이 남고 의미가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강의 중에서도. 예. 또 우리 탁지 선생님. 네, 저는 예. 이제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조금 뭐 다투거나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행동이 좀 지났던 이야기를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닌데 지났던 일을 그 집안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상황에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 친구가 지난번에 자기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 행동에 대해서 그걸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긴 했는데 쉽게 잘 안 풀어줄 때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럴 때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앞전을 자꾸 꼽히는 애들 앞에 일을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는 애들은 다른 방법은 필요하지 않고 저는 이때까지 애들 교육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런 것들은 그 애한테 스트레스 받은 만큼 그러니까 홈이 파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홈을 메꿔주는 건 좋은 말과 좋은 그 애가 다시 좋은 행동이나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부추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한테 그 홈을 메꿔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메꿔주는 시점에서 얘는 안 하겠죠. 그 얘기가 안 꺼내지겠죠. 근데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얘한테 벌써 상처가 자꾸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을 만약에 탁주현 선생님이 이렇게 저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하는 일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자꾸 걔가 미워하는 걔한테 안 미워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얘한테 자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는 봐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얘가 조금씩 마음이 열어져서 흐려질 겁니다. 또요 우리 김소련 선생님. 예. 많은 강의를 하시잖아요. 예. 저희도 사람분들도 목을 좀 많이 쓰는데 예. 교수님이 하시면서 목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목 관리는요. 일단은 어느 정도 하고 나면요. 목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딱 하면은요. 내가 성대결절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딱 두 가지가 저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목하고 얼굴입니다. 얼굴이 너무 나이 들어 보여버리면은요. 방송에도 안 불러주고 다른 쪽에서 볼 때 오 영감님이네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나이보다 무조건 저는 10년 젊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남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면은요 남이 안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한다면 그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 관리는 어느 정도 딱 하고 나면요 목에 굳은 살이 딱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느끼기에. 그러면 그 굳은 살이 딱 앉는 그 시점에서는 팍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저는 저녁에 이제 소금물 가글을 하거든요. 소금물로 가글을 항상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정도 한 80%는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럼 아침 강의부터는 쭉 괜찮은데 저녁쯤 되면 또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강사분들한테 항상 제가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멘트가 강하지 못하면 뜨지를 못합니다. 왜? 웃는 강의에서 자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 정말로 좋습니다. 예쁘게 해서는 강의가 뜨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뭔가 앞에 서는 사람은요 목이 약간 아프더라도 강하게 당기는 맛이 있어야 그게 끌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의 카리스마가 어느 정도 보여야 애들이 따라오는 그런 맛이 분명히 이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는 좀 카리스마 있는 강의 그리고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그런 강의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세게 강의를 하죠. 목 관리는 제가 하는 목 관리는 소금 가글하고 계속 내뱉어서 이걸 단련시킨다는 그 의미밖에 다른 관리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답을 할때 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고 파해요. 아니면 힘만 해보세요. 아 그거는 조금 다르네요. 저는 가글을 하면은 소금물 가글을 하면 한 컵을 이렇게 센 그 컵에 소금물을 풀어서 한 숟가락 풀어가지고 한 번은 5분 한 번은 3분 정도 그러니까 약 8분 정도 오래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패 뱉는 게 아니고 패 이게 아니고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이제 샤워하는 동안 거의 입에 머금고 있죠. 샤워하는 동안에. 그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새로운 맹물 받아서 다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입 안 헹구죠. 그냥 그대로예요. 예. 입 안 헹궈요. 양치하고 해요. 양치하고 난 뒤에 가글을 해요. 별거를 다 못 내요. 양치하고 가글을 해야 됩니다. 예. 세균 덩어리를 하고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양치하고 다시 가글을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머금고. 그러니까 샤워하는 동안에 머금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명숙 우리 선생님. 계속 웃으시라고 예. 하시잖아요. 예. 저만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유치원을 탁 열면서 약간은 유치원이 맨날 원장님도 웃으라, 부장 선생님도 웃으라 이렇게 저도 선생님들한테 웃어라, 웃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어머니 저희는 저렇게 약간의 서비스업도 겸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어머니들이 들어오시거나 하면 하다가도 하고 나가잖아요. 약간의 가식적인 웃음, 직업적인 웃음, 서비스, 그러니까 업무적인 웃음을 많이 하루 동안 짓고 있다가 아이들 막차를 딱 보내고 나면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약간의 웃음의 강박을 지니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찡그리고 눈이 있고 항상 웃으면서 있으니까 약간의 강박적인 웃음을 짓고 있다가 집에 가면 정작 아이들 보고 웃어줘야 되고 아이들 보고 막 미소를 지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 지금 쉬는 시간 이러면서 한 30분 쉬다가 이제 아이들 막 놀아주거든요. 그런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또 웃음을 분명 치료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적인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 그러면 저하고 같이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합니다. 가짜 웃음이 진짜 웃음 된다. 진짜 웃음 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히 있다가 학부에 누가 오셨다.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가짜 웃음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너무 왜 이렇게 교실에 비치면 학부모님들 왔어요. 예. 저번 우리 엄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나가기 싫어요. 예. 그래서 숨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하고 나가요.
이렇게 보내놓고 예. 씨랑 들어올 때까지 예, 예, 예. 사람들이라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왜냐하면 업무적인 가식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유치원에 근무를 물론 안 해봤지만 굉장히 공감하시는 그런 눈치네요. 공감하시는데 근데 웃음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요 웃는 거에 대해서 억지로 웃는 거 가지고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는 이때까지 웃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왔거든요. 처음에 제가 웃음을 할 때는 제가 날 때부터 잘 웃겠습니까? 아니겠죠. 연습된 겁니다. 연습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어느 시점에 내 습관으로 묻어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가식적인 웃음이 그때 집어와야 되겠다가 아니고 평소에 자꾸 웃는 걸 연습을 자꾸 해보시라고요. 자꾸 본인이 야 이거 뭐 지금 웃을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정명수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제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마다 웃어주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안 웃으면 안 되고 우리 이런 거 있죠. 글을 읽다 보면 악센트를 줘야 될 때 강약을 줘야 될 때 강하게 어필해야 될 때는 세게 읽어줘야 될 때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 대목에서 웃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웃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씩 웃음을 하려고 노력을 자꾸 조금 해보시면 이게 보세요. 제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루에 5군데를 만약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5군데를 강의를 하면서 어느 한 곳도 안 웃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야 지금 이제 강의 시간이니까 웃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웃는 곳이 있느냐면 없거든요. 왜? 평소에 웃음이 연습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이 어느 정도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장점은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웃음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중간에 이걸 갖다가 웃음을 묻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건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들면 그게 연습 단계가 있고 습관 단계가 있을 것인데 습관 단계에 들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날이 안 올까 싶습니다.